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10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이 출렁출렁거리고 있죠. 많은 개인 투자자가 패닉스에 또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포기한 물량을 기관과 세력들이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 제끼고 있죠. 과연 시장은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횡보할까요? 저는 일관되게 우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나스닥의 차트인데요. 누가 보더라도 상승으로 계속 가고 있죠. 추세가 견조합니다. 유럽 증시도 고점을 뚫고 월봉상으로 새로운 영역대를 만들고 있어요. 대한민국 증시도 볼까요? 관세 타결이 임박하였다. 코스피 3,748을 찍었다. 사상 최고가. 주식 예탁금 또한 80조로 사상 최대이다. 개인 투자도 참전을 준비한다. 한국의 코스피 차트가 V자 반등에 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상승의 이유 뭘까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 12.1조 원, SK하이닉스 10조에서 11조, 약 12조 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86조, 영업이익은 한 12조. SK하이닉스는 24조에서 25조, 영업이익은 10조, 11조. 부가가치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뛰어나죠.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선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D램 점유율을 아쉽게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내주게 됐어요. 무려 40년 만에. 내년도에 다시 가져올 것 같긴 한데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었다면 사실은 생각도 못할 일이죠.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차피 두 가지 다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코스피의 상승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과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또 하나가 있죠. 뭘까요? 대한민국 증시는요. 전 세계 위험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코스피가 치고 나간다는 건 위험자산에 치고 나가는 거예요. 미국, 유럽, 일본이 치고 나갑니다. 사상 최고가를. 중국이 10년 만에 박스권을 뚫었어요. 거기에 코스피가 치고 나갑니다. 사상 최고가로. 그러면 코인 시장만 혼자 가만히 있을까요? 코인 시장만 무너질까요? 알트코인 시장이 못 가고 있을까요? 위험자산의 끝판왕은 알트코인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숲을 먼저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삼성전자 실적인데요. 반도체가 약 7조, 모바일이 3.4조, 디스플레이, 가전, 하만, 반도체와 모바일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면 반도체에 대한 업황과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 기계, 해운, 철강 이 업황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식은 본질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실적이 증가하면 시가총액, 주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결국 그 기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값어치를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평생을 주식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대한 흐름을 읽었기 때문에 매크로에 대한 경제에 대한 흐름과 숲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코인 시장을 통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과 코인을 동시에 통찰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죠. 더불어서 업황, 제일 중요한 산업군의 업황. 제약바이오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참고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설명드리려고 한다면 직접 설명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 중요한 건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 다시 돌아와서. 환율이 1423원이야.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도 약세? 특이한 국면이죠. 여기는 미국에 대한 관세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겠죠? 달러가 아직 약세로 전환되지 않았다. 과연 원화는 어떻게 변할까요? 위안화는 어떻게 변할까요? 달러는 어떻게 변할까요? 달러, 원화, 위안화, 외환시장과 채권금리와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이 숲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이것도 못 보면서 어떻게 시장을 예측을 합니까? 어불성설이죠. 기본적으로 숲을 볼 수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는 곳, 내 멘탈이 흔들거리지 않고 잘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멤버십에서 데일리 이슈와 함께 전반적으로 쭉 펼쳐진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도 한계가 있고 공개되는 것도 한정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토큰화가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직접 원래 10월 달에 ETF 결전의 날
SEC에 계류 중인 ETF가 16개 수익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제각각이 셧다운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보게 되면 원래 SEC 33개 맨 처음에, 그 다음 72개, 그 다음 92종, 현재 SEC에 대기 중인 게 사실상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었어요. 얼마 전이죠. SEC에 30개 이상의 암호화폐 관련 ETF가 제출되었다. 오늘 오후 SEC에 30개 이상의 암호화폐 관련 ETF가 제출되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암호화폐 ETF가 SEC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시겠죠. 자, 폴리마켓에서 XRP ETF 2025년도 승인 확률은 100%에 육박합니다. 99%인데 100%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그레이스케일 미국 최초 스테이킹이 지원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어요. 이 말 자체가 셧다운은 100% 끝이 납니다. 그 시기를 결정하겠죠. 관세 또한, 대중 관세 또한 늘 있어 왔던 부분이죠. 해묵은 관세 또한 시장을 흔들어가면서 끌어왔었다. 이미 그들은 시장을 누군가는 흔들고 누군가는 매집을 했다. 자,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 10위권 정도의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에요. 트럼프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더불어서 월드 리버티, 대량의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트럼프의 아들들이 채굴 기업들의 쩐주입니다. 한 4천억에서 5천억 원을 대량으로 채굴기를 매집해왔어요. 비트맨의 채굴기를 대량으로 들어왔었다. 그러면 트럼프가가 막대한 양의 코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장에 붕괴하는 걸 원할까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했지만 비트마인 또한 지금 수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선취매를 해놓고 있다. 비트마인 세계 2위의 코인 보유 기업이고요. 보유 물량이 약 18조 원에 육박합니다. 약 20조 기업이면 20조에 육박할 것 같은데요. 왜 2달 동안 보유 물량을 3배 이상 늘리고 있을까요? 거기에 답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겠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 긴축을 중단을 시사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미 연방준비제도의 밸런스 시트, 제 대차 대조표입니다. 이 한 장에 사실상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코인 시장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통화 시스템이 수명이 다 했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되는지. 허나 우리는 유가, 금리, 환율을 배운 적이 없죠. 또 시장에 제대로 적용시킨 적이 없습니다. 또 본질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경제학과 나도 똑같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 경제학과 나와서 반도체랑 바이오랑 2차 전지랑 조선업이랑 이런 공부하겠습니까? 나와서 다시 해야 돼. 또한 주식 또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코인 또한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주식의 에너지가 토큰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 현재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QT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 그러는데 이거예요. 이게 쭉 늘리는 거고 이게 줄인 거예요. 딱 2번 있었거든요. 통화량이 쭉 늘어나죠. 대체 대조표가 늘어난 거는 달러의 시장에 공급된 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줄인 거죠. 이 줄이는 거를 중단한다는 거야. 한 번 있었어, 이때도. 근데 지금 이 줄였던 거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죠? 금리를 인하한다.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늘어나겠죠. 늘어난 통화량은 어디로 올까요? 주식과 코인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뭐죠? 지금 왜 시장을 흔들까요? 흔들어대야 여러분들이 흔들죠. 흔들거려서 물량을 던질 거 아닙니까? 그 물량을 쪽 빨아먹고 한순간에 끌어올릴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여기에 합류하는 걸 원치 않아. 이 한 장의 의도 속에서도 페드가 유동성을 공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수많은 ETF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ETF가 승인이 난다는 건 기관들이 이 시장 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더불어서 숲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대한민국 증시가 상승이 나는 건 전 세계 증시와 함께 코인 시장 또한 상승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2017년도에서 18년도였습니다. 2017년도에서 18년. 그때 또한 미 증시 또한 랠리를 펼치고 있었다는 거. 결코 반도체 가격의 상승 또한 이 시장과 위험자산의 상승과 따로 놀지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지 증명을 알고 있어야 돼요. 비탈릭 부테린이 계속해서 영지 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이죠. 제로 논리지. 0과 1, 투명과 방패. 그래서 어떤 사람은 투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방패가 된다. 지금 온체인 데이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통 금융의 에너지를 코인 시장으로 옮겨내기 위해선 G캐시, 영지시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 이 시스템들을. GK 롤업. 이제 전환점에 도달하였다. 이 내용들이 섹터별 대장 코인에 대한 부분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이런 부분들이 바로 멤버십에 확장되어 나갑니다. 원리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합류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나리오 1, 거대한 수익률의 상승 구간에 합류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또 원리를 배울 수 있는지가 그 도착지를 결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리 실버트이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일의 창시자입니다. 자, 보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야. XRP는 스위프트 2.0이야. 이더리움 클래식은 사모니터의 수수료이야. G캐시는 프라이빗 트랜잭션, 개인정보 보호. 지금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빗, 영지수 증명이 현재 시중에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입혀지게 되면서 실명경제에 도입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지요. 리플 또한 우리는 가치 인터넷을 구축하고 있다. 스위프트 2.0과 일치하는 말이죠. 그리고 아서브리토가 직접 리플의 코파운더, 아서브리토는 XRP가 1만 달러에 디자인되었다고 믿고 있다. 1만 달러에 설계가 되어 있다. XRP 고래 보유 현황인데 전 세계 4%가 고작 10,000개 부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코인을 보유하는가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게 됩니다.